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성공한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착한 기업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물건을 좀 사주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마지막에 우리 한자에 티글자만 나왔는데요. 예, 티팟이라는 회사입니다. 조주현 대표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회사 소개 영상을 봤는데요. 뭔가 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감이 좀 안 옵니다. 예, 티팟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티팟은 네. 원래 처음 이름은 긴 이름이었습니다. 예.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위로부터의 문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문화, 시민들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티팟은 이제 차추전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차추전자의 그릇 역할을 하는 거고,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차 색깔을 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서 예.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이 공공공간의 이제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네. 여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실천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왠지 회사 이름 티팟 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왠지 자꾸 예쁜 IT 제품을 만들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 문화 네트워크, 문화와 공간, 사람을 엮고 이런 것도 공공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러면 디자인 쪽 회사들은 많은데 공공 공간을 디자인하고 시민들을 또 이렇게 공간과 물리적 거리들을 연결시켜 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티팟에서 하시는 일들인지 좀 예를 들어 주세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예들 저희가 들을 텐데요. 예. 일단 이제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지자체나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제 공공공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 또는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마을 커뮤니티 센터 네. 그런 건물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마을의 거리, 저희가 자주 산책하는 공원 이런 곳들이 다 네. 사실 저희 이제 공공공간을 디자인하는 대상들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뉴타운 개발들을 이제 타운 개발을 안 하면서 전체 큰 화두로 이제 지역 재생을 한다. 그래서 전체 마을이라든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굉장히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까 이런 것들이 다 사업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공유경제나 사회적 기업,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동안은 바빠서 개발의 이름으로 그냥 묻혔고 지나갔던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티팟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이제 유명 장소가 된 서울시청 옆에 있는 지하공간 시민청을 기획한 곳이 이곳이다 그러시면 아,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시민청은 이제 정말 그 서울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그 곳이 됐거든요. 네. 예. 시민청을 지금의 공간으로 기획하시고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청이 2013년 1월에 이제 오픈했습니다. 네. 현재 보면
공공공간에선 유례가 없을 정도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방문을 하십니다. 네. 근데 그런 공간이 그 전에는 그 13년, 1년 전만 해도 계획이 다 돼 있고 이제 시공만 하면 되는 공간이었는데 네. 그때의 시민청은 이름도 달랐었고요. 예, 예. 어떤 공간이었냐면 서울시의 이제 시정, 서울시가 이런 일들을 정책적으로 펼쳤다라는 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하는 홍보관 일종의. 상설 홍보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할까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시민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고 하면 상설박물관처럼 공간의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 어서 구경하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하드웨어는 완전히 이제 줄이고요. 비우는 거죠, 공간을.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마디로 소프트웨어인 건데요. 네. 그런 것들로 채워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시민청이 이제 처음에는 지금의 시민청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기획이 돼 있다가 지금 시민청으로 기획하기까지 중간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지금 시민청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겁니다. 열린 공간이고 거기서 중소기업의 정말 착한 제품들도 팔리고 결혼식도 열리고 전시회도 열리고 굉장히 많은 그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청을 이렇게 공간으로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 조지현 대표님께서 가장 지금도 보기에 야 이런 공간은 참 매력적이다, 잘한 것 같다. 그런 좀 자랑하실 만한 곳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에 있는 네.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 메인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시민청 플라자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한마디로 그 시청 바깥에 그 시청 광장이 있지 네,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광장을 시민청 안에 품어 놓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서울광장을 다양한 시민들이 뭐 무슨 데모도 하고요. 네. 어떤 장터도 열고 이렇게 하듯이 시민청 안에 시민청 플라자는 다양한 장터, 행사, 거기 시민 발언대도 있습니다. 네. 불만 있다고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마구 이제 할 수 있죠. 또는 예.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와가지고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 있는 서울광장하고 동일한 시민청 안에 있는 네. 시민청 플라자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지하의 공간이라는 곳은 그렇게 넓게 이렇게 어떤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상을 하셨고요. 시민청 이야기를 더 구석구석 듣고 싶긴 한데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시민청 얘기는 조금 아껴놓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티팟은 처음부터 이런 공공 디자인을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가요? 네,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저희가 네.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으로 시작했는데 네. 저희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국의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것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문화교육,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화교육으로 처음에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으로 내려가자. 네. 그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던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안학교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런 대안학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상호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2004년에. 네네.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 문화예술, 교육 이런 쪽으로 인정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교육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화하는 시민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그들을 우리가 이제 주체로 본다는 거죠. 네. 그분들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과 어떤 상호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제 주체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그런 교육의 현실, 또 문화예술 교육, 마을 만들기 이런 그 비즈니스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공간 디자인 쪽은 어찌 보면 뭐 크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세부적으로 보면 또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공공간 디자인 쪽은 그러면 어떻게 계기가 돼서 그렇게 사업 영역이 확대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해서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조금 좀 더 큰 어떤 공간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마을 만들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도시에 그걸 대상으로 하면 주요한 어떤 도시의 어떤 공간들을 시민 참여를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지금 그 티팟의 직원들 공간들을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함께 하시는 그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요. 주로 하시는 거니까 실제 그 업무에서 하시는 그 디자인 작업들은 그 공공 디자인 작업들은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빅 프로젝트인데 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희는 이제 직원의 수보다는 이 직원들이 어떤 전문 분야와 어떤 관심 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놀라운 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당백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은 10분이신데 연간 매출은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쯤? 저희가 2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억을? 10분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직원 10분이 그 각자의 역할들로 하신다 그랬는데 주로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은 어떻게 돼 있으세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을 한 친구도 있고 건축을 한 친구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총체적인 이제 기획자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전문 분야는 있지만 모두가 기획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낸다기보다는 다양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가 판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소셜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일의 특성상 아무래도 현장 구석구석을 좀 많이 가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건축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공공 공간에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이분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같이 좀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실 뭐 건축이나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공 영역이나 공공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하는 게 좀 독특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그 공간으로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얘기해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시민청은 앞서 이제 멋지게 꾸며 놓으셔서 서울의 그 유명 랜드마크가 됐고요. 지금 또 하고 계신 프로젝트 어떤 게 있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서울이 아닌데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수원의 광교 신도시 거기에 앞으로 경기도 신청사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청사가 아니라 거기다가 신청사를 짓습니까? 지금은 수원에 경기도청이 있잖아요. 만들어질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던 중에 멈춰졌다가 지금 다시 하는데요. 그것도 이미 계획이 다 만들어져가지고 설계 자체가 70%나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바로 전달까지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계획을 바꾸는 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경기도 신청사는 한마디로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예산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사가 그런 경기도의 권위를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25층 높이로 높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물어봤죠. 도청사가 그럼 25층 높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시민들은 아니 권위가 높이로 되는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앞에 경기도의 어떤 미래에 살기 좋은 어떤 도시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권위는 낮추고 예.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넓히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예. 계획을 다시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높이 있었던 네. 도청사를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면으로. 네,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어떤 공공공간을 시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경험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프로젝트를 저희는 놀라운 경기도청 예.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놀랍네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주 멋지게 뭐 유리 딱 붙여가지고 요즘 뭐 구청사부터 해갖고 얼마나 멋지게 네네. 높게 잘 짓습니까? 네네. 그러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 중간에서 그 계획을 틀어가지고 그 높은 고층 빌딩을 낮추고 확장하고 문을 열고 열린 공간으로 한다. 그건 뭐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네네, 야,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런 그 시민청이나 경기도청의 신청사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요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하시면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저희가 문제가 있는 공간을 개선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민청도 이미 다 돼 있던 걸 개선하다 보니까 계획은 딱 2개월. 네.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 근데 실제 시공하고 시범 운영해서 만들어지는 예. 과정은 1년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 고치다 보니까 계획하는 기간은 4개월 딱 걸렸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3년 동안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획기적으로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이렇게 시민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데 시간을 너무 안 주시는 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네. 세계적인 건축가나 뭐 가우디 네. 이런 분들이라 내가 죽어서도 네. 완성해라 이러는데 2개월 만에 계획을 좀 가져오세요. 이러면 굉장히 난감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네. 그렇게 디자인돼서 생기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말씀하신 이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만을 중심으로 하시나요? 아까 이제 마을 공동체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들도 함께 진행을 하세요? 당연히 소규모 네. 단위의 프로젝트들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네. 단위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서 하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슈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예, 들어가시는군요. 큰 프로젝트가 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티팟이 하는 일을 보니까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데요. 네.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비전, 네. 또 시민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치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게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드는 어떤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공공공간의 클라이언트가 시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런 공간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배제돼 참여해본 있었죠, 경험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민이 그런 공공 공간의 주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이 모든 공간이 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예.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더 사람이 행복한 공간, 시민이 주인이 되고 정말 이 주체가 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나는 보람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행복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티팟 조주현 대표님 서울 이코노미에서 만나 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